이 시간 잘 들으시고요.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선배 김민정 선생님. 네. 나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사실 어제도 학교 설명회를 갔고 정말 학교 설명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레는 설명회는 처음인 것 같아. 선생님이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내 목표는 딱 하나. 교실 나가면서 나 진짜 이건 해봐야겠다. 나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강연장, 이곳을 나갈 수 있으면 선생님 정말 너무나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디데이 벌써 싫어? 하지 말까? 오늘 디데이 며칠이니? 121일. 약간 지우고 싶지 머릿속에. 121일. 일단 우리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고3 생활이잖아. 선생님은 10년 넘게 고3 생활을 해오고 있단 말이지. 지금부터 121일 동안 일어날 일들을 네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표 하나로 준비했거든. 121일 한번 볼게. 7월, 오늘은 7월 15일이야. 특별한 일들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아. 우리 7월 학평 지난주에 봤고요. 그리고 저희 7월 1학기 기말고사도 봤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여름방학. 그리고 나면 8월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되는 게 8월을 잘 보내야 우리가 9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9월 한번 볼까? 정말 정신없이 돌아갈 거야. 잘 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9월 3일 날 9월 딱 모평을 볼 겁니다. 9월 모평을 보자마자 담임 선생님들이 널 이제 불러서 막 상담하실 거야. 우리 어디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수시 원서를 쓰겠죠. 그리고 나면 면접이다 뭐다 막 수시 일정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우린 또 뭐도 봐야 돼? 2학기 중간고사도 봐야 돼. 정신없이 일정들을 하다 보면 10월 달에 남아있는 학교들 면접 보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 전형이 딱 끝나고 3주 후에 수능입니다. 2학기는 정말로 정신없이 지나가. 자, 저기에서 비어있는 거 한 번만 볼까? 얘들아, 몇 월 달 비어있어? 8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오늘 왔을 때는 저 8월 달, 너가 지금부터 저 비어있는 8월 달에 무얼 해야 2학기 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학교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가. 근데 선생님은 삼성여고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왔어. 다른 학교보다 더 다른 마음. 내가 이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나 선생님이 오늘 좀 전에 나 고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뵙고 왔거든. 나 대학교 가서도 인사드리러 왔었어. 선생님이 나한테 수업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 입장이었어. 선생님 이제 고대 국어교육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괜찮아? 그래서 학교에 간 대학생 선배가 교실에 가서 얘들 학교 가니까 이거 너무 좋아. 너네도 꼭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죠? 한 24년 정도 지났거든요. 계산하지 마 얘들아. 그렇게 하고 다시 딱 학교에 와서 난 정말로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너네는 나의 제자이기도 하고 나의 후배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잖아. 꼭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 요맘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 학교 오니까 고3 때 생각 되게 많이 나더라고. 120 며칠 이렇게 막 남았어. 100일 남았어. 좀 있으면 2자릿수로 떨어지겠지? 과연 지금 해도 괜찮을까? 이맘때 우리 학교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야 121일 오늘 디데이 며칠이야? 이렇게 121일이야 하는데 옆에서 486일이요 막 이런 애들 꼭 있었는데
지금은 없니? 혹은 교실에 아직도 있니? 그런 친구들? 나 교실에 쓰여 있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 3학년 1반이었는데 선생님 3학년 1반에 왼쪽 칠판 귀퉁이에 쓰여 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하루에 1점만 올려도 121점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숫자 지워지는 거지. 하루에 1점만 올려 120점이다, 119점이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던. 그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봐봐. 막 지금 121 더하면 막 만점 넘는다니까. 얘들아 하루에 1점만 올려도 121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마음 자세가 중요해. 공부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큰 틀이니까 알려줄게. 깨달음이 있으면 성적이 올라. 약간 이거 공부하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딱 깨달으면 그때 성적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뭐 국어 공부를 해야지, 뭐 수학을 해야지, 영어를 해야지, 뭐 영어 시간이니까가 아니라 딱 앉을 때 뭘 배우지? 내가 뭘 새로운 걸 깨닫지?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되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딱 책상에 앉는 거, 난 그거부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총 3가지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 딱 2개만 봐. 기출, EBS. 수능 국어 얘들아 잡다한 거 풀지 마. 되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변형 문제집 되게 많이 내거든. 지금도 모의고사 문제 계속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EBS가 중요할까? EBS 변형이 중요할까? EBS.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한테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건 기출이죠. 기출이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잖아. 평가원이 1년에 시험 몇 번 출제하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1년의 시험을 딱 3번 출제합니다. 6월, 9월, 수능. 우리는 이 3가지만 묶어서 기출이라고 할게. 3월 시험 봤을 거야. 학평이야.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하죠. 5월 봤을 거예요. 학평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이 출제합니다. 7월 봤을 거예요. 인천시 교육청이 출제합니다. 10월 보겠죠. 다시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합니다. 교육청이 출제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시험은 6월, 9월, 수능 이 3개. 너 돌아가서 이 3개년 기출은 꼭 풀어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이겠지? 그냥 푸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생각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왜 해? 이거 어떻게 해?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기출,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몇 개년 풀라 그랬어 너네한테. 얘들아 몇 개년? 3개년. 3개년 6, 9 수능 이 3시험은 꼭 풀어보라고 했어. 근데 풀 때 그냥 풀면 안 돼. 뭐 맞았네 틀렸네. 목적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지문 다시 나오지 않거든? 그 지문이 왜 다시 나오겠어? 그 지문 다시 나오지 않지만 같은 원리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봐야 돼. 우리가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클리셰. 클리셰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면 옆집으로 가서 다른 말로 바꿔볼까? 우리가 너네 웹툰은 보니? 고3 나도 봐. 쌤도 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보다가 막 핸드폰 떨어져가지고 그 뭔지 알지? 쌤 웹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웹툰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해볼까? 항상 주인공이 보통 3명 나오잖아. 여주 1명이랑 남주 2명이랑. 봐봐 웹툰 좋아하는 애들은 알 텐데 남주랑 서브 남주가 있잖아. 남주 머리 색깔 맞춰봐. 자, 검정색이랑 밝은 갈색이 있어. 남주 무슨 색깔이야? 검정색. 그 또 말해봐봐. 그 다음에 또 남주 성격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과 까칠한 사람이 있어. 남주는 뭐 그렇지. 다 알아. 우린 안 봐도 다 알아. 그지? 갈색 머리에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남자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그게 클리셰. 평가원 기출은 글자가 다르지만 생각해봐. 거기 나오는 남주도 얼굴 왔고 다 다르게 생겼잖아. 얼굴 모양새 다 다르게 눈, 코, 입 다 모양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얼추 보면 쟨 서브구나. 쟤가 찐이구나. 다 보인다고. 이게 클리셰야. 기출도 글자는 다르지만 그런 원리가
반복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문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용 이해 절대 안 돼. 쌤 말한 내용 이해라는 건 애들이 막 내용의 배경 지식을 공부해. 그거 왜 그러는 거지? 그 지문 다시 안 나오는데? 너가 파악해야 되는 건 1단락에 이 내용이야? 그럼 2단락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 그럼 3단락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문제도 이 지문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요거는 사진, 니네 핸드폰 들 수 있니 요즘에? 아 그래? 요거는 사진 한 장만 찍어놔줘 얘들아. 공부할 때 이거 써먹어. 너는 3개년 기출을 공부할 거고 공부할 땐 저 방식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들을 땐 다 아는데 또 까먹어 돌아가면. 그래서 이미 잊지 말라고 선생님이 가끔 수업하다가 얘기하다가 얘들아 저건 찍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는데요, 정확히 뭔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샘플을 한번 준비했어. 같이 한번 가볼게. 선생님은 삼성여고를 믿습니다. 자, 저는 믿어요. 지금 부산 지역 최고의 여고 아니야? 우리 학교? 당연한. 야, 삼성여고는 정말 부산 지역 최고의 학교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나 때 최고의 학교인지 지금도 최고의 학교겠죠? 그럼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머리를 쓸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 됐죠? 저 띄어있죠? 읽어주세요. 시작. 저거 읽으면 돼. 칠판에 있는 말. 저거 읽어봐봐. 시작. 나 궁금해. 저 뒤에 나올 말. 저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거 봐. 세 가지 믿음의 태도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 우린 모르잖아. 평가원은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논리 구조거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어. 그럼 그 세 가지가 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뒷문장을 볼까? 가령 내일 눈이 온다. 지금 살펴봤더니 살펴봤더니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아까는 임의의 명제였다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대. 자, 내가 궁금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이제 머리를 써야 돼. 뭐가 나와야 되지? 크게 말해줘. 안 들려. 뚝뚝뚝. 뭐가 나와야 될까? 너무 멀어. 잘 안 들려. 너 너무 궁금한데 얘들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다들 표정이 끼 말해줘요. 생각하는 거 맞지? 수능은 생각해야 돼. 무조건 머리 써야 돼. 이 뒤에는 맞아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볼까? 봐봐. 맨 처음 시작이 많은이라고 했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대.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어. 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 글을 쭉 읽었다? 비문학 지문 한 1700자 정도거든. 그 쭉 읽었더니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 그게 맞다는 얘기가 나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 그치?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글을 쭉 읽었더니 그게 맞다. 그럼 우리는 그 1700자를 왜 읽은 거야? 분명히 그럼 결론은 이래서 그게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그런 것을 흔히 전문 용어로 통념이라고 해. 만원이라고 시작해. 또 가볼래? 전통이란 이야기는 옛날이란 얘기야. 옛날에 라는 말을 왜 했겠어? 지금은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는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또 가보자.
난 이 뒤에 문장도 궁금해. 이 뒤에도 너는 맞출 수 있어. 해봐. 머리 써봐. 이 뒤에 뭐 나와야 되지? 베이지주의자의 오 예시. 거봐 하잖아. 너무 잘 얘기했어. 맞는지 볼까? 믿음의 태도에서 믿음의 정도로 바뀌었대. 그럼 이 뒤에 나와야 되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시가 나와야지. 왜? 맨 앞에도 얘기를 하고 예시를 들었다고. 그럼 베이지주의자도 얘기하고 나서 뭘 들어줘야 예쁜 글이 되는 거야? 예시를 들어줘야 이 글은 예쁜 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결국에 어떤 마지막 결론,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글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지금 뭐가 좋은 거냐면 기출문제 그대로가 좋은 거야. 평가원 지문은 딱 이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분은 너무나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친구가 6등급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는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6등급이었지. 그리고 딱 3월 모의고사에 바로 1등급 받았어. 근데 그런 애가 왜 여긴 없겠어? 너무 당연히 있지. 수능 공부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깨달음.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넣고 빼는 게 중요해. 이렇게 너가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선생님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성적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이것도 해볼게. 이 얘기 해도 되나?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 엄마가 이제 상담을 오셨어. 처음 온 친구였는데 어머니가 너무 상담이 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난 대추동에서 수업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애가 왔어.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야. 애기가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1등급인데 국어만 4래.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머니? 잠시만요 하고 나서 애한테 뭘 시켰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어머니 얘 수능에서 1등급 나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래. 나는 1등급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래. 근데 이 표현이 좀 되게 거칠었는데 이건 내가 한 표현이 아니야. 쌤이 한 표현이라 그 친구 어머니가 한 표현을 그대로 내가 쓸게.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 내가 어머니 1등급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애는 국어가 병신이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남학생 어머니 이렇게 거칠구나. 그래서 네. 이런데 결국에 그 오빠는 수능에서 국어가 1등급이 나왔고 나머지가 조금 아쉽게 나와서 재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수능에 연대 의대를 갔어. 지금 다니고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너한테도 시켜볼게. 자, 준비됐지?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의 모의고사 등급은 단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제자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오른 애들이 있는데. 근데 머리 등급은 좀 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머리 등급 몸 풀었지? 너무 귀엽다 막. 자, 시작해 볼게. 눈으로 읽어. 짠. 여기 뭐 있었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너무 웃기다. 내가 이거 시키잖아. 여러 지문으로 번갈아 해. 근데 오늘 이 지문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기출문제거든. 내가 야 고개 들어봐. 그래서 원래 평소 말투는 이래.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약간 이런 게 원래 내 말투인데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적 말투거든. 선생님이 야 고개 들어봐. 읽은 거 말해봐. 이렇게 시키잖아. 그러면 머리 등급이 5등급인 친구들은 너무 해맑게 웃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글자를 읽고 내용이 휘발된 거야. 뭐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머리 등급이 3등급인 친구들은 명사를 얘기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너무 귀여워. 머리 등급이 아니 뭐 기억나는 명사 몇 개. 그럼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뭐랑 얘기했더라? 오 사색적 셈이랑 또 활동적 셈이랑 기억한데? 누가 더 위에 있다 그랬지? 사색적 셈. 너무 거봐 니네 잘하잖아. 너무 잘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근데 이전에 계속 됐대. 자 지금부터 또 갈게. 이 문단에 뭐 나와? 야 이제 니네 머리가 깬다. 아까 내가 처음 시켰을 때는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말이 나와, 답이 나와. 오, 맞아.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근대, 이후 혹은 근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왜? 봐봐. 여기 들어가는 서술어도 맞출 수 있어. 내가 빈칸 자리가 서술어 자리거든. 저 서술어에 들어가면 맞춰봐. 저 서술어에 뭐 들어가야 될 거 같냐? 됐어? 맞춰볼까? 얘들아, 저 뒤에 서술어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대에 접어들어서 블라블라로 활동하고 사실 삶에 대한 인식이 뭐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얘들아? 맞아. 바뀌었다, 달라졌다, 변화했다. 왜? 최초에서 근대로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리고 1달랑 맨 마지막 문장 가봐. 위로 올라가 봤더니 위에서 뭐라고 해?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에 계속 됐대. 그럼 다음 달락이 뭐가 나와야 돼? 그럼 근대는?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잘 얘기했어. 또 갈게. 오늘 계속 머리 써야 돼. 어떡하지? 내일 모레 방학이라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왜 이러고 왔는데 계속 머리 쓰게 시키네. 가볼까? 저 말과 똑같은 말 1단락에서 찾아. 갈까? 손 들어봐. 자, 일단 내가 저거랑 똑같은 말 찾아봐 라고 했을 때 네 머릿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스쳐가야 돼. 무슨 삶이랑 무슨 삶이 스쳐가야 돼? 사색적 삶이랑 활동적 삶이 스쳐가야 되겠죠. 맞춰봅시다. 두 개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봐. 이걸 사색적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색이라고 혹시 머릿속에 스쳐간 친구들은 이렇게 읽었을 거야. 실험 정신, 정신이네. 경험적 지식, 생각이네. 그니까 사색인가? 명사 위주로 오독하면 실제 시험에서 3, 4등급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서술어가 중요해. 잘 봐.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그 뒤에 볼래? 뭐 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중시되면서라는 말에 앞에 붙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이게 이제 중시됐대. 그럼 옛날엔 이게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안 중요했어. 그러니까 안 중요했던 어떤 삶, 활동적 삶과 의미가 같은 거지. 어떻게 읽는 건지 알겠어? 이런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동어 치환. 영어로는 뭐 패러프리징이라고 이야기하지.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야.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자, 이거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저 귀에 들어갈 접속어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시켜봤는데 어제 그 학교 공부 진짜 잘하는 학교였는데 어제 친구들이 틀리더라고. 한 명이 맞췄던 것 같아. 어제 한 400명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400명 중에 한 명이 맞췄거든. 오늘 한번 맞춰봐봐. 저 안에 들어갈 접속어. 저는 대삼성여고를 믿습니다. 부산의 자랑 삼성여고를 믿습니다. 자, 막 던져봐. 그냥 저기 들어가야 돼. 접속어. 선생님 지금부터 고민 시간 10초 드립니다. 됐어? 갈까? 가자. 던져봐. 저기 들어가야 돼. 접속어. 뭐 들어가야 돼 이게? 따라서 땡, 너. 그러나 땡, 또. 그리고 땡, 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답이 나왔어. 친구가 얘기했는데 한편 땡, 다음. 뭐야? 뭐 들어가야 돼? 뭐라고? 결국 땡. 혹시 아는 접속어 말하기 게임은 아니지, 얘들아. 내가 아는 접속어들 다 말해보자 이런 거 아니지. 뭐 들어가야 돼? 앞에서 나왔어. 또한. 너무 귀여워. 옆에 맞춰서. 옆에 친구들. 너무 귀여워. 자, 이유를 가보자. 선생님이랑 얘들아, 2단락의 첫 문장 보이니? 근대에 접어들어. 저 2단락의 첫 문장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얘들아, 항상 생각해야 돼. 2단락의 첫 문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잘 봐. 시간이 바뀌어서 달라졌대, 변했대. 그럼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왜 변했어?
이유가 중요한 거야. 이유를 말해주네. 두 가지 이유가 있대. 과학혁명 과 청교도 윤리 때문에 바뀌었대. 그럼 아까랑 똑같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 다 말해줬지. 지금도 이 두 개 때문에 바뀌었대. 그럼 이 두 개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를 봤더니 과학혁명 때문이에요. 그럼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 이 글이 예쁜 글이 되겠어요, 얘들아? 그치, 청교도 윤리.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또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이 두 개 결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뭐해졌다? 대등해졌다. 이렇게 글 읽는 거거든. 자, 또 가볼게.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안 갈라 그랬는데 너무 귀여워서 하나 가볼게. 자, 가볼게. 저기 잠깐 기절한 친구 좀 깨워줄래? 고마워 애기야. 너무 웃기다. 근데 나 너무 궁금한데 뭐 기절한 친구 좀 깨워볼래? 이렇게 하면 본인이 알아? 그거 알아? 느껴져? 아, 내 얘기구나 이렇게? 좀 내가 기절한 친구 좀 깨워볼래라고 했더니 애들 다 뒤돌아보니까 기절한 친구 느껴져 내 얘기인지? 너무 웃겨. 막 수업을 하다가 막 애기야 나 이렇게 부르거든? 한 명이 졸면 애기야 이렇게 하면 뒤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웃겨. 막, 듣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가볼게. 나 너무 궁금한데 혹시 다음 단락에 나올 내용도 알겠니? 맞춰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맞아. 다음 단락 내용은 현대야. 현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맞춰봐. 누가 더 위에 있을 것 같아? 현대에는? 활동적 삶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돼볼까? 우리 지금 세 개의 시대를 배웠네. 언제 지문을 읽었어? 1단락에서는 언제? 근대 이전, 최초에부터 근대 이전까지. 2단락에서 언제 얘기했어? 근대. 3단락에서는 언제 이야기한다고? 현대. 이 세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선생님 진짜로 저래요? 딱 기출 가져온 거잖아. 전문 용어 하나만 알려줄게. 평가원 지문은 윤문이라는 걸 거쳐. 평가원은 항상 이렇게 교수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들어가시거든. 그러니까 아예 한 팀이야.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되게 똑똑하시잖아. 그래서 막 글을 막 쓴다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시냐면 애들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해서 뒤에 이 말 붙여줘야 돼요. 이거 하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되라고 글을 되게 예쁜 글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윤문이라고 해. 근데 뭐 이거 쓸 때는 아무 때도 없어. 이 말은 뭐 딱 한 번 쓰겠지. 뭐 친구가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윤문이 돼서 깔끔하네 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뭐 친구는 모르는데 나만 아는 약간 요럴 때 말고는 쓰일 일이 없는 단어지만 평가원 지문은 윤문이 되어 깔끔해. 그럼 넌 뭘 배우면 돼? 그 윤문의 클리셰를 배우면 되지. 봐. 좀 전에 선생님이랑 한 문단 읽기 했던 데 기억나?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 많은 무슨 인식론자들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전통적, 옛날이잖아. 지금도 최초, 옛날이잖아. 그럼 시간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글을 읽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내가 지문을 다 안다고 문제를 맞는 건 아니라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오답 정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쉬운 등급은 5등급에서 3등급이야. 5등급에서 3등급은 정말로 올리기가 쉬워. 왜냐하면 내가 3등급에 말해줄게. 3등급은 남들이 맞는 건 다 맞아. 남들이 틀리는 건 다 틀려. 그럼 딱 3이거든. 그럼 5등급은 남들이 틀리는 건 다 틀려. 근데 남들이 맞는 것도 틀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남들이 맞는 것만 맞게 해주면 되거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훈련만 시키면 돼.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다시. 이거 반복하면 되거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3에서 1이야. 전국에 있는 모든 3등급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 2등급이 나오겠지.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해도 되나? 현실적인 얘기가 좋아? 기분 좋은 얘기가 일단 현실적인 얘기부터 할게. 전국에 있는 3등급 친구들이 내 상담할 때도 막 좀만 더 하면 뭐 1, 2등급 나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만 안 하면 4, 5등급이 나오는 생각은 안 하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너 수시 접수할 때 이렇게 한다고. 좀 있으면 막 합산을 해. 내가 봤던 모의고사들을.
국어를 내가 2등급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국어는 일단 2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수학은 내가 한 뭐 3만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3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영어는 내가 2, 3 왔다 갔다 하니까 뭐 2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면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조합을 시작해서 꿈의 조합을 시작하거든. 잘 생각해봐. 수능은 상대평가야, 절대평가야? 상대평가. 얘들아, 재수생 애들 진짜 열심히 해. 선생님 대치동에서 수업한다 했잖아. 막 매주 이렇게 수업하거든? 현강 듣는 애들 매주 이렇단 말이야. 작년에 가르친 애가 또 와서 앉아있어. 난 분명히 걔 작년에 의대에 보냈는데 또 와, 이 시기. 지금 지난주에도 왔어. 뭐 이렇게 현관에 말이 좀 거칠거든. 야, 이 새끼야 왜 또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바꾸고 싶대. 너무 웃기지? 근데 더 최악은 뭔지 알아? 그거 말해줘야겠다. 매년 있어. 매년 의대 보냈더니 학교 바꾸고 싶다고 온 제자들이 매년 있는데 그 제자들은 실제로 학교를 바꿨을까 못 바꿨을까? 못 바꿔. 왜냐면 대학생이 되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거든. 그래서 못 바꿔. 다 원래 학교로 돌아가. 근데 걔네가 수학, 탐구 이런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려놔. 다른 건 다 안 돼.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빵꾸가 나는데 수학이나 탐구나 이런 거는 확 올려놓고 간다고. 재수생 그리고 반수생 되게 무서워. 너가 함께 경쟁해야 될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항상 명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쌤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오답 정리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탐구 모두에도 해당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올리기 힘든 3에서 1. 남들이 맞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틀리는 걸 맞게 하기 위해서는 오답 정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답 정리 방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저 문장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뭔 소리인지 알겠어 혹시? 제일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에서 나 고3 때 여기였는데 나 고3 때 수학 2번인가를 틀렸어.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집에 가져갔지. 내 엄마가 2번이 왜 틀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실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어. 맞춰봐. 우리 엄마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게? 실수도 실력이야. 그래서 아니 실수를 엄마 실수 실력이야. 그래서 엄마 내 등짝을 때렸던 기억이 나거든. 말을 바꿔줄게. 어떻게 실수가 실력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다 실수하지. 너무 당연하지. 내가 말을 바꿔줄게. 실수가 실력이 아니라 실수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실력의 차이야. 내 제자가 오답 정리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 걔는 서울대 의대를 준비했던 친구인데 결국 다른 데 의대 갔거든. 근데 걔가 그걸 하나 틀렸어. 딱 이렇게 썼어.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실수라고 하지 않겠다. 의사가 된 뒤 동맥을 자르고 실수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게 멋있어? 난 보자마자 미친놈이야. 야, 이 새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랬는데 얘들아, 그런 자세. 내가 생각하는 제일 무의미한 오답 정리는 이거야. 실수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게 주의해야겠다.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 또 할걸? 한 번 더 생각해. 나 왜 실수했지? 예를 들어 수학이야. 내가 약간 2랑 3을 좀 이렇게 2를 애매하겠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2인지 3인지가 순간적으로 내가 헷갈려가지고 틀린 거야. 내 제자 중에 있었어. 걔는 2 쓰는 방법을 바꿨어. 어떤 제자는 이렇게 풀더라고. 적절한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 보거든. 근데 1, 2, 3, 4, 5가 있잖아. 그 옆에다가 이렇게 X를 하는 거야. 근데 물어봤지. 누구야? 왜 이렇게? 라고 했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자꾸 적절하지 않은 애를 적절한으로 풀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애 동그라미를 쳤대. 처음에 아는 하고 1번, 2번까지는 아는으로 푸는데 3번부터 적절한으로 풀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그 친구는 아예 1, 2, 3, 4, 5 옆에 크게 X를 치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탐구인데 이렇게 풀더라고. A보다 B가 크다. 이런 거 자꾸 눈깔이 해태가 돼서 틀리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부등호로 표시했대. A보다 B 이렇게. 근데 그래도 틀리더래.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A보다를 지워 컴사로. 그럼 결론 뭐가 크다만 눈에 보여? B가 크다만 보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 내가 실수를 해? 아 실수했어. 잘못 생각했네.가 아니라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고쳐야 되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가자. 국어 오답 정리 해야 안 해? 전제가 성립되지 않니? 문제를 안 푸니? 얘들아, 오답 정리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안 했거든요. 학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 인생에서 학교 얘기해도 되겠지? 내가 고1 때 모의고사를 피크를 찍어서 첫 모의고사 담임선생님 부르셨거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미정아, 왜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겠다. 근데 그 고1 첫 모의고사잖아.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서울대 나쁘지 않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돌았는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놀았어. 왜 그렇게 놀았지? 그 삼성여고가 나는 우리 학교에서 바다 보이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창밖 보면서 바다 보는 게 난 참 좋았어. 그래서 바다 보면서 막 하늘 색깔 변하는 거 기록하고 정신 나간 애 같지 않아? 우리 때 야자가 필수였거든. 예를 들게 해도 되나? 막 야자 띵 까먹고 다른 학교 축제 놀러 가고. 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왜냐면 나는 서울대를 갈 거니까 내신이 그지같이 나와. 쌤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1학년 13반까지 있었고 1학년 학생이 전체가 900 몇십 명이었거든. 진짜 많지. 엄청 났어. 근데 막 내신이 뚝뚝 떨어져도 괜찮아. 난 핵정시니까. 난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근데 뚝뚝 모의고사 성적은 떨어지는 거 모르거든. 툭툭 떨어지는데 1학년 마지막 모의고사가 정말 뭐 아무데도 못 가는 성적이 나온 거야.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현타가 온 거야.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했어. 고1 한 2학기 이때부터. 그래서 아직 기억나는 게 이 TMI 얘기 왜 하지? 아직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 별명이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수학 선생님 별명이 6시 5분 전이었어. 선생님 항상 고개가 이러셨거든. 나 왜 선생님들 별명만 기억나?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수학을 되게 많이 하다가 성적이 너무 안 오르는 거야, 모의고사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선생님이 나한테 공부한 걸 갖고 오래. 그래서 가져갔어. 선생님들은 정말 놀라우셔. 쭉 넘기시더니 니 1학년 때 놀았지? 네. 1학년과 연동되는 건 다 틀렸대. 그래서 내가 고2 때 1, 2학년 수학을 같이 공부했어. 얘들아,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봐. 난 정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너무 좋았거든. 선생님들한테 모르는 거를 너가 제일 베스트는 혼자 깨닫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린 시간이 제한적이잖아.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봐. 삼성여고 선생님들은 다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근데 선생님 전 대면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그럼 선생님 인강 게시판에 올려. 사진 찍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말해줄게. 지금부터 나는 이 오답 정리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 고등학교 때 때문이야. 잘 봐. 내가 그렇게 2, 3 공부했다 했지. 열심히 성적이 올랐어. 선생님 인생의 최악의 시험이 고3 10월 모의고사야. 좀 이따 보겠지?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10월 모의고사의 연관 검색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자살 방지야. 개 쉽게 나오거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잘 봐라 해서 쉽게 나오는데 나 혼자 국어만 한 20점이 넘게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보통 모의고사 보면 국어를 다 맞거나 하나 틀렸거든. 근데 채점을 하는데 미친 듯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나 그 교실에서 3학년 1반 그 교실에서 채점으로 눈물이 막 나. 그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거야. 난 내 친구들 시험 못 보면 맨날 야 모의고사 말 그대로 모의인데 괜찮아. 진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수능 보기 3, 4주 전에 본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야 민정아 말 그대로 모의는 모의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됐어 꺼져 이러면서 막 계속 울었어. 근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야.
나는 사실 그 시험지를 불태워버리고 싶었거든. 우리 때는 학교 뒤쪽에 이렇게 소각장이 있었어. 지금도 있니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 시험지를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맞춰봐. 내가 그 시험지 들고 어디에 갔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너무 부끄럽다. 일단 제일 먼저 시험지를 들고 갔던 곳은 성당이야. 종교의 힘이 좀 필요했어. 평일날 성당 가잖아? 아무도 없다? 근데 문은 열려 있어. 종교단체는 항상 문이 열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 그럼 핀조명만 떨어지거든? 되게 연예인 된 것 같고 좋아. 그 감성 알지? 그래서 혼자 가서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거 알아? 친구들 기도를 다 해. 누구 잘 봤으면 좋겠고, 누가 잘 됐으면 좋겠고, 꼭 누가 바라는 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친구들 기도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저도. 왠지 마지막에 내 기도를 해야 그래 너 착하구나 하고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독서실에 갔어. 나는 오답 정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국어를 좋아했고 활자 중독이고 막 그때 막 문제집 나 3일이면 한 건데 난 재밌었거든. 나는 그게 난 국어 문제집 푸는 게 취미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애들이 나한테 친구가 없었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되게 부산스러운 애였어. 이만큼 국어 문제집 푸는 게 너무 좋은데 채점 안 했어. 왜? 어차피 그거 안 나오니까. 근데 10월을 썰렸잖아. 그러고 나니까 아씨 하고 독서실에 가서 앉아서 그때부터 왜 틀렸지? 뜯어보기 시작했어.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건 내가 그때 했던 오답 정리 방법인데 한번 가볼게. 일단 이건 안 돼. 자, 오답을 안 하는 것부터 안 돼. 잘 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국어 문제 풀 때 5개 다 안 헷갈리지? 보통 몇 개 중에 하나 헷갈려 얘들아? 2개 중에 하나. 그럼 우리 애들이 2개 중에 하나를 헷갈려. 일단 막 1번, 2번 막 고민을 하다가 에이 2번 이렇게 하고 딱 2번을 골랐다? 근데 답이 1번이었던 거야. 틀렸어. 에이 하고 틀렸다? 죽어도 이럴 리가 없는데 미쳤어. 내가 푼 문제가 똑같이 9월 모평에 나왔어. 죽어도 이럴 리는 없겠지만 하고 와씨 하고 나는 정답인 1번을 고를까 내가 골랐던 2번을 고를까? 2번. 그럼 내가 그 문제를 풀었던 건 나한테 공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내가 몇 점이다를 확인한 거지. 그럼 안 돼. 이것도 안 돼. 어떻게 하냐 애들이? 다시 풀어. 다시 풀잖아? 그럼 맞다? 역시 다시 푸니까 맞군 하고 세모하고 넘어가. 당연하지. 너 5개 다 안 헷갈렸잖아. 너 좀 전에 몇 개 중에 하나 헷갈렸어 얘들아? 2개 중에 하나. 제일 매력적인 게 지워졌으니까 나머지가 답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오답 정리를 올바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얘들아, 정답인 선지랑 오답인 선지 2개가 있거든. 쌤 너무 궁금해. 2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해. 근데 내가 뭐가 더 중요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오답이겠죠. 맞아요. 왜 우리는 무슨 정리라고 했으니까? 오답 정리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띄워드릴 텐데요.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제가 이걸 띄워드리면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그죠? 믿어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정답은 간단해요. 왜? 답인지만 하면 되니까 쓸 필요 없어. 정답은 이들 했잖아. 그냥 지문에다가 표시하면 돼. 여기 때문에 답이구나. 여기 때문에 답이구나. 정답인 건 지문에 있으니까. 근데 오답은 좀 복잡해. 이게 왜 답이 아니지? 근데 답이 아닌데 난 골랐단 말이야. 나 이걸 왜 골랐지? 그럼 어떤 걸 고쳐야 되지? 라는 이 해결 방안까지. 네가 오답 정리를 할 때는 저 과정이 드러나야 돼. 요거는 한 장만 찍어 놓을래 얘들아? 근데 저거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이걸 반복적으로 써. 1. 왜 답이 아닌가? 2. 근데 왜 골랐는가? 3.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겠? 이거 왜 하는 거야? 같은 말을 쓰는 건 공부가 아니야. 저건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 결론.
이거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살짝 스쳐왔는데 좀 있으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그걸 정리해 놓는 게 오답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수학, 영어, 탐구 모든 과목도 오답 정리를 저렇게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오답 정리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피를 봤으니까. 나 생각해. 만약에 내가 고3 때 독서실에 가서 저런 식으로 시험지를 뜯어보지 않았으면 난 수능 분명히 썰렸을 거야. 아직도 기억나거든. 수능 당일날의 그 느낌. 나 때 국어가 되게 어려웠거든. 난 언어 영역이었는데 언어 영역이 되게 어려웠어. 나는 보통 시험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는데 별표가 한 10개 넘었어. 시험지에서. 별표 넘어가 하고 다시 와서 별표 친 거 딱 문제 풀고 나서 마킹을 하니까 땅 종이 쳤어.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 시험 끝나니까 수능날 1교시 끝나고 나서 우리 교실에 애들이 다 몰려든 거. 우리 반 애들이 막 민정 어땠는데 시험 어땠는데. 그래서 몰라 진짜 어려웠어 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러고 다 이제 교실로 돌아갔던 그렇게 해서 국어를 망하고 수학도 결국 내가 못 풀었던 문제가 1, 2, 3, 4번 문제. 나 4번 문제 못 풀었다. 왠지 알아? 막판에 어려운 것만 풀었거든. 아무도 나에게 밸런스 있게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4점짜리만 겁나 풀었지? 그랬더니 4번이 안 풀리는 거야. 미쳤던 것 같아.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그럼 넘어가야 되잖아. 수능인데. 왜 안 풀리지? 근데 갑자기 막아 낀 거야. 이걸 내가 지금 못 풀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틀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한 20분 잡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스쳐가. 미쳤냐? 그래서 갑자기 뒤로 넘겼어. 그래서 나 수학 가채점표 써오지 못했어. 영어 우리 때 영어 듣기가 튀었어. 그 방송에도 나왔거든. 듣기 평가하는데 듣기가 이렇게 중간에 삑 이렇게 튀어가지고 다시 틀어준 학교가 있었는데 내가 시험 본 학교는 안 틀어준 학교였어. 근데 그거 알아? 진짜 1초거든. 삑 튀었는데 그 삑 튄과 동시에 삐 뒤에가 내 귀에 안 들려. 나 그래서 듣기 틀렸어. 기억나. 지금 내가 말한 이 시험 수능이 끝나고 나왔다. 여기 오니까 다 선명하게 기억난다. 수능이 딱 나왔는데 내가 엄마한테 데리러 오지 말라 그랬거든. 엄마 오지 마. 나 그럼 혼자 갈게. 그래서 딱 왔는데 교문 저 끝에 우리 엄마가 서 있는 거야. 정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미 내 얼굴은 썩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 표정만 보고 판단하잖아. 어땠는데 몰라 어려웠어. 엄마가 밥 먹으러 가재. 아직도 기억나. 회덮밥 먹으러 갔거든. 요 앞에 그 막 방송이 나오잖아. 수능 끝났으니까. 근데 막 평가원장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러잖아. 막 이번 수능은 평이하게 출제했대. 엄마한테 난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 엄마 어땠냐 그래서 몰라 되게 어려웠어. 말인데 막 이번 수능은 평이하게 출제했고 막 엄마가 나 한 번 보고 평가원 나 한 번 보고 사장 아저씨가 TV를 끄더라고. 아직도 그때 일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 오답 정리해. 난 내 고3 때 그 당일날의 느낌이 너무 선명하거든. 나 그때 이거 안 고쳤으면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잘 나왔어.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국어를 하나 틀렸나? 이랬고요. 영어가 아까 듣기 하나, 리딩 하나 틀렸고요. 우린 사탐, 가탐 다 했거든요. 제가 통합수능 세대여가지고 사탐 다 맞았고 과탐 하나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점수 곱하기 2만큼 수학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서 다 수학에서 다 나갔어. 그 날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 너 올해 11월 13일 날 딱 시험 끝나고 학교 나올 때 있잖아. 후련했으면 좋겠어. 할 만큼 했다. 진짜 더 이상은 못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가 교정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답 꼭 해. 나 이렇게 했는데도 수능 전 일요일 날 쫄리더라. 또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뭐 했는지 알아? 내가 풀었던 문제집으로 쌓아봤어. 쫙. 한 이 정도 높이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더 높았나? 이렇게. 이걸 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렇게나 했는데 못 볼까? 이렇게나 했는데 못 보면 내가 딱 그만큼인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
난 그날의 경험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너네들이 꼭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답 정리 샘플도 준비했거든. 이거 눈으로만 한번 보고 좀 이따 설명해줄게. 봐봐. 내가 이 오빠 걸 왜 가져왔냐면 내가 만약에 98점이야. 난 그러면 저렇게 오답 안 해. 그냥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봐. 뭐까지 해왔어? 틀린 것뿐만 아니라 헷갈린 것도 해왔지. 내가 물어봤다고. 주영아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는 운이 좋아서 맞았지만 까딱 잘못 생각했으면 틀렸을 문제잖아요. 수능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서 여기까지 해왔어요. 봐. 아 내가 이거에 꽂혀서 여기에만 관심을 뒀어. 그럼 앞으로는 서술 방향 문제를 고를 때는 예상부터 분석화 그리고 뭐 조건 다 넘버링해서 풀어야겠어. 또 마찬가지 나 2, 3단락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걸 확인했으면 고르지 않았을 거야. 단락 맨 앞에 지시어나 접속어 확인해 유념해야겠어. 야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안 나와? 이 오빠는 지금 현역으로 한양대 의대 갔어.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왔어. 물론 지금은 한양대 의대를 다니고 있어. 이거 내가 여기 넣어놨거든. 얘들아 노트 한 번만 볼래? 나 학교 온다고 이거 내가 다시 맞춘 거야. 너네 주려고. 진짜 고마워. 근데 이게 양면책일 거야. 한쪽 면은 선생님 제자들이 썼던 수기. 너 이 시기에 이거 하면 좋아, 이 시기에 이 공부하면 좋아라는 선배들 숙이고 뒷면에 보면 사고 교정 노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오답 정리하는 방법들을 쭉 써놨어. 좀 전에 샘플로 보여준 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써놨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됐나요? 네. 계속 갈게요. 저 이제 이쪽으로 와주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우리 딱 고3 남아있는 기간 동안 2개만 보라고 하지 않았어? 기출이랑 뭐 보면 된다 그랬어? 이제 EBS 봐야지. 잘 봐. EBS 나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 EBS 나가 안 나가? 나가지. 내신 수능 어차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봐야 돼요? 아 쌤 진짜 EBS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했습니다. 일단 EBS를 어떻게 봐야 하냐는 평가원이 EBS를 어떻게 냈는지부터 시작해야 돼. 이번 6평 기억나니 저 지문들? 저 지문 중에 EBS 연계가 있어? 안 봤어? 고3 얘들아 저 지문 우리 사실 1번에서 3번 독서로는 비문학 지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아? 그건 그냥 날려. 독서론 빼고 4번부터 17번까지 지문 3개 전부 다 EBS 연계입니다. 요거 찍어 놓으세요.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6평 시험지 놓고 EBS 책 놓고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특히 플로리디 피부에 와닿게 연계감 느껴질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네가 EBS를 어떻게 공부할지를 보이지. 됐니? EBS 바뀌었어. 수능은 계속 바뀌거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서 연계?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게 연계야?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의 연계였거든. 명사 좀 연계되는 정도? 이게 연계라고 할 수 있나? 의 연계였는데 요즘 EBS 굉장히 피부에 체감되게 독서 연계 출시합니다. EBS 독서 여러분 봐주시는 거 되게 필요하고요. 저 세 지문 전부 다 EBS 연계였어요. 아까 이 표 다시 돌아갑니다. 기출 공부할 때 방향성 기억나시나요? 자, 이 옆에 EBS 그대로 붙여줄게. 얘들아 EBS 왜 공부해? 방향성 말해볼래? EBS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지문이 나오니까. 너 그럼 뭐 공부해야 돼? 연계 대비 지문 공부해야지. 얘들아 지문 분석할 때 가끔 이런 지문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 솔직히 이 지문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지문들 EBS로 공부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나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EBS 내용들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정리해 놓으면 독서는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도 그 문제는 안 나와. 내가 생각하는 최악이 이거야. 내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쌤, 저 EBS를 3번 뗐거든요. 이제 뭐 할까요?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어. 아 그래? 3번? 어떻게 했는데? 쌤 제가 EBS를 사서 풀었어요. 그래. 그 다음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또 샀어요. 아 그래? 그래서 또 풀었죠? 그랬구나. 또 사가지고 또 풀었어요. 3번 했는데 이제 뭐 할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누구야?
EBS가 연계되는 건 지문이 연계되는 거야? 문제가 연계되는 거야? 얘들아 말해봐. 지문이 연계돼? 문제가 연계돼? 그치? 근데 얘 지금 3번 뭐 했다 그랬어? 풀었어. 뭐 하는 거야 그거? 공부 아니야. 네가 해야 되는 건 지문 분석이야. 참고로 EBS 지문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평가원 지문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한 달간 감금해 놓고 못 나오거든. 3주, 평가원은 3주, 그리고 수능은 한 달 이상 감금해 놓고 그래 놓아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가 가장 똑똑한, 우리나라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 시험이 수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시험과 EBS의 퀄이 같겠어? 근데 EBS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 이렇게 요구한대. 우리가 기억해볼까? 아까 내가 지문 예쁘게 가다듬는 거 2글자를 알려줬는데 지문 예쁘게 가다듬는 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윤문. 우리가 윤문하기 쉽게 정보들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뽑아가지고 윤문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보량이 되게 많아. 그럼 너는 EBS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있게 이거 그 말이었지? 이거 그 내용이었지? 하고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도움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나 지문 제대로 이해했나? 를 확인하는 용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EBS 공부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찍어 놓을까? 우리는 수특수함만 보면 되니까요. 마지막이야, 이 사진이. 됐지? 자, 이렇게 하면서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지문에 논조는 바뀌지 않아요. 장자가 이 말을 했다, 공자가 이 말을 했다는 바뀌지 않아. 대신에 윤문할 땐 이렇게 가져오겠지. EBS에선 장자가 이 말을 했대. 근데 평가원이 가져올 때는 1, 2단락에서 장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반면 누구는 이런 말을 했어 라는 식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인문지문은 글쓴이의 주장을 2-3문장으로 요약해보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능에 경제나 법지문이 출제될 거라고 굉장히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능 원래 계속 경제법 이게 반복이었거든. 근데 바뀌었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법과 관련된 대통령이 되면서 법지문이 안 나왔거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법경제가 반복되다 이렇게 타당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바뀌었잖아. 그럼 아마 다시 법경제가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쭉 그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법이나 경제, 특히 경제는 경제가 안 나온 이유는 법은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거고 경제가 안 나왔던 이유는 킬러 예시 문항으로 경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 경제가 계속 안 나왔거든? 이제 나올 때가 됐지. 당연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하면 전 되게 예쁘게 될 거예요. 9월에는 뭐 법, 수능에는 경제. 아니면 9월에는 경제, 뭐 수능에는 법.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 되게 높기 때문에 경제 개념 이거 안 바뀌어.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놓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과학지문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1학년도 PC 할 때부터거든. 내가 기출을 보는데 그 PCR 지문 아는 친구도 많지. 에?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왜 이랬냐면 이 정도면 그림 하나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문이 너무 불친절한 거야. 윤문이 됐다고 볼 수가 없이 1단락이 너무 그지 같은 거야. 그래서 왜 이래? 너무 놀랐어. 그 그림이 EBS에 있었어. 그러니까 EBS엔 그림이 있는데 평가원은 그 그림을 글로 서술한 거지. 그러니까 글이 되게 불친절한 느낌인 거야. 거기에 있는 그림, 평가원은 글로 변형 많이 시키거든. 그러니까 그림이랑 지문 내용 연결짓는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기술은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EBS 지문들 공부해 놓으시면 독서 지문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문학도 해야죠. 문학 나 궁금한데 문학 연계가 되니 안 되니? 그래? 문학은 총 7지문이 출제되고요. 저 중에서 EBS에서 연계된 지문은 총 3지문입니다. EBS에서는 매년 3개, 맥스 4개를 출제하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내 자랑인데 선생님 별명이 평가원 막내딸이거든. 그 인강 친구가 지어준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2019학년도였나? 그때였던 것 같아. EBS에서 연계된 지문이 총 4지문이었는데 그 4지문 중에 내가 막판에 찍기 특강을 해. 이거 나올 것 같아. 막 찍기 특강을 하는데 그 4개 중에서 3개가 나왔었어. 네. 그 다음에도 3개 중에 2개 나왔었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 다 나왔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 찍을까? 왜 잘 찍을 것 같아? 딱 하나야. 평가원이 좋아하는 코드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오독하기 좋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가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떤 이슈가 있었던지 하는 딱 평가원이 내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런 문학 작품들을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우리 애들이 내가 이렇게 막 이거 잘 봐, 별표 쳐. 내가 출제를 하면 난 수능까지는 아니어도 6, 9 이거 낼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많이 나왔거든. 근데 형강 친구들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 선생님 진짜 대박. 선생님 알려주신 거 나왔어요. 기억 시옷. 근데 지읒 시읒 막 이런단 말이야. 우와 찍어준 거. 근데 자기는 뭐 했어? 틀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EBS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얘들아 현대시는 어차피 하나는 연계되지만 하나는 비연계돼. 네가 모르는 시 100%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네가 먼저 분석을 해. 저기 난 민정쌤이랑 비교해보라고 했지만 나 아니어도 상관없어. 사용 설명서도 괜찮고요. 학교 수업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분석을 꼭 해보고 강의, 교재 이런 걸로 비교해봐. 문제는 고전시가야. 고전시가는 아주 꼼꼼하게 내신처럼 공부해야 도움이 돼. 왜냐면 고전시가는 이만큼의 장면, 이번 동류가 6평에 나왔던 동료가 EBS 연계였는데요. 중략 뒷부분은 EBS와 똑같고요. 중략 앞에는 EBS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현된 부분은 EBS 없는 부분이 구현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전문을 공부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쌤 저렇게 수업하거든? 전문. 그리고 내신처럼 꼼꼼하게 분석해 두시고요. 현대소설은 이번엔 연계가 안 됐어. 근데 9월 수능에도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평가원이 아닌데. 하지만 현대소설은 도움이 되려면 전체 줄거리를 공부해 놓으시는 거 그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고전소설은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 물어볼까? 홍길동전의 제일 유명한 대사 좀 말해봐봐. 홍길동전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였더라? 어떤 애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였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불렀어. 호부 호형이잖아.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거지. 내용 다 알아. 근데 틀려. 애들이 고전 소설 제일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홍길동전이었어. 역대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춘향전. 너무 웃기지? 고전 소설은 빠져있는 문장성 누가 한 거야? 누구한테 한 거야? 이걸 끼워 넣으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마지막에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얘들아 이건 찍어 놓을래? 그래야 네가 공부할 때 써먹겠지. 됐나요?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EBS 이렇게 공부할게요. 화작이나 엄매는 연계라고 느끼기에 피부에 안 느껴지게 나올 거야. 근데 안 풀면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실전 연습한다고 생각해. 딱 12분 시간 재고 그냥 아침에 실무 연습하는 거. 독서는 아까 제가 영역별로 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문학은 갈래별로 공부하라는 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선생님, 저 수특이랑 수완 다 못 볼 것 같은데 뭐도 볼까요? 수특 보세요. 6평은 100% 수특 연계였고요. 9평도 아마 수특이 훨씬 피부에 느껴지게 수능에 출제될 겁니다. 수완은 볼륨이 되게 작아요. 수특 다 보고 나서 실무 연습, 수완 실무 5회잖아. 수완은 실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대1 혹은 3대1도 좋습니다. 수특 우리 3월 달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까먹었어. 다. 선생님 재수생 친구 중에서 가장 많이 EBS를 반복했던 친구는 10번 정도 반복하더라고요. 작년 국어 만점자예요. 너보다 잘하는 애가 너보다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걘 잘하겠지. 네 인생 응원한다.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선생님은 100일이면 너무나 충분히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중요한 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전 시가 100% 연계입니다. 한 번도 연계가 딱 한 번 연계가 안 됐네요. 지난 5개년 6급 수능 중에 딱 한 번 연계가 안 됐던 작품은 무슨 작품이었냐면 관동별곡이었어요. 그건 연계가 안 됐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 아니야? 다 알잖아. 그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잖아. 고전 시가는 항상 100% 연계입니다. 고전 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고전 소설. 고전 소설도 연계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시, 현대소설 무게 중심을 이렇게 놓고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너 챙겨. 나 고3 때 엄마랑 많이 싸웠거든. 왜 싸웠지? 나는 공부를 하는데 엄마는 내가 공부를 계속 하다가 아주 잠깐 쉴 때 딱 들어와 놓고서 그 뭔지 알지? 왜 공부 안 하니? 지금까지 했다고! 이런 거. 그리고 엄마 나한테 막 엄마가 좀 불안해. 이래가지고 뭐 가겠니라는 약간 그 말이 하고 싶은 잔뜩 그 얼굴 있잖아. 고3 때 엄마랑 대화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전까지 친구들이랑 웃었거든? 막 독서실에서 헤어지면서 막 와 내일 보자 막 이렇게 아니야 내일이 아니지 우리 잠시 후에 보자 막 이러면서 헤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서 띠띠띠띠 누르면서 이런 얼굴로 눌러. 나 말 걸지 마.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 고3 때 엄마랑 왜 그렇게 싸웠나 모르겠어. 아마 나도 예민하고 엄마도 예민해서였나 봐. 우리 엄마가 한 몇 년 전까지 얘기하더라고. 고3 엄마들을 보면 눈물이 난대. 그래서 내가 엄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아니 그 생각이 나나 봐. 그 고3 딸내미를 뒷바라지 하던 본인의 그때 마음이 생각나나 봐. 그래 있잖아 선생님이 아기가 있거든. 우리 아들 새끼 선생님이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낳고 알았어. 세상에서 너네 엄마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어. 그건 내가 애를 낳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애들이 선생님 저희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초심을 잃은 거야.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거칠어질 뿐 엄마한테는 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야. 너 챙겨. 그리고 엄마랑 혹시 트러블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 쌤이 경험해 보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싸운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 싸울 때 나눴던 말이 생각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때문에 싸웠어? 그럼 왜 싸웠는지 기억 안 나고 그걸 싸우다가 서로 날선말을 주고받던 그 멘트만 기억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싸울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 너가 몸이 힘들어서 그래. 체력 관리해. 나 기억이 나. 지금 점심시간에 우리 나갈 수 있어 밖에? 못 나가? 나 때는 저녁 시간인가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이제 나가서 뭐 했냐면 애들이랑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점심시간에는 학교에서 점심시간 한 30분 지나고 나면 음악을 틀어줬어.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막 체조하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 그래서 전 저녁 시간에 친구들이랑 운동장을 계속 돌았어. 운동해. 내가 누구한테 운동하라고 말하는 게 참 가짜는데 나도 운동해.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이제 와. 잘 봐. 지금은 내가 아까 저기 애기 바로 앉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이게 된다고. 근데 좀 지나잖아. 내가 보여줄게.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이제는 3시간이 지났어. 약간 이렇게 된다고. 기면증이 아닌가 싶게 잠이 많이 와.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내가 어떤 악순환이 있는지 보여줄까? 계획한 걸 다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 이거 다 했어야 되는데 다 못했는데 어떡하지? 잠을 줄여. 그러니까 몸이 물 먹은 솜같이 무거워. 답답해. 운동해. 내가 추천하는 건 운동장을 뛰거나 아니면 쌤 남동생은 나랑 완전 반대거든? 되게 키가 크고 되게 잘생겼어. 제 남동생은 몸도 되게 좋거든. 원래 연예인 기획사 있었거든. 신은 공평해. 뇌를 앗아가셨어.
우리 집은 외모 몰빵, 머리 몰빵이거든. 그래서 그 내 동생이 나한테 이런 전문 용어를 썼어. 누나, 닥치고 스쿼트야. 스쿼트가 짱이래. 뭐든 좋으니까 운동하시고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드세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해. 쌤, 나 원래 학교쌤이었거든. 그 강남의 세화여고에서 원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것도 TMI인데, 옛날에는 내가 세화여고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 이름을 얘기했거든. 근데 이젠 얘기 안 해. 근데 너네는 어차피 내 후배이자 하니까. 선생님이 세화여고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그 다비치의 강민경이라고 혹시 아니? 걔 내 제자였거든, 민경이가.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얘기를 했어. 다비치의 강민경 선생님 제자잖아. 그래서 뭐 민경이가 막 데뷔하고 콘서트 티켓도 보내주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다비치 강민경이 내 제자잖아라고 하면 애들이 그 사람도 나이가 많은데 넌 대체 몇 살이니? 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 그때 세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인데, 내가 되게 예뻐했던 친구가 막 아침에 1교시에 들어가면 쳐줘라. 그래서 내가 지은아, 너 왜 이렇게 좋니? 라고 하면 막 탐구가 밀렸대. 그래서 그 밀린 탐구를 밤에 내내 공부하는 거야. 완전 야행성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지은아, 고쳐야 돼. 수능은 아침에 보잖아. 너 이렇게 아침에 졸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언니가 추석 때까지 계속 선생님 추석 때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계속 맞춰봐. 고쳤을까? 못 고쳤을까? 못 고쳐. 습관을 바꿔서 몸에 익히게 하는데 가장 빨리 잡는 사람은 68일 잡더라.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몸에 익는데.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어. 아침에 공부하고 밤에 자. 난 야행성, 난 밤에 공부가 잘 돼. 새벽 1시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바로 그 타임.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아침에 공부하세요. 네. 그리고 하루 루틴도 좀 잡아. 과목별로도 내가 아까 말했지? 나 수학 4번 틀렸다고 했어. 너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공부의 밸런스도 쉬운 거, 어려운 거 같이 병행해. 너 뭐 공부해야 되냐면 4점 빼고 3점짜리 몇 분에 푸는 연습. 그리고 4점 조지는 연습. 이런 거 같이 해야 되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수탐 전부 밸런스 있게 공부하세요. 선생님, 저도 해봤잖아요. 베스트는 하루에 국영수탐을 다 공부하는 거야. 무슨 너무 어려워요. 그럼 내가 바꿔줄게. 일주일을 통틀어서 국영수탐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가끔 내가 애들 가르치다 보면 너 이거 왜 안 해? 탐구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선생님, 제가 국영수가 완성되면 탐구를 하려고요. 그럼 난 꼭 얘기해줘. 국영수는 완성되지 않아. 국영수는 원래 수능 당일날까지 완성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국영수탐 모두 밸런스 있게 공부하시는 거 좋고요.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도 필요합니다. 머리 조금씩 쉬어주는 시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능 성적 시간표에 적응하라는 훈련은 얘들아 그 얘기 아니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국어, 10시 반부터 10시 수학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에 머리 깨 있으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력을 수험생으로 만들 필요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챙기세요. 제가 딱 3문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부하다 보면 너무 공부하기 싫은 순간이 와. 나도 있었어. 너무 당연하지. 딱 일어나려고 하면 10분만 있다 쉬자. 그럼 그냥 해. 어느 순간. 쌤 제자가 있었거든.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 근데 걔가 생각만큼 수능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근데 결국 논술로 연대를 붙었어. 근데 걔가 이제 왔거든, 교실에. 그래서 이제 후배들 앞에서 야, 이거 좀 해봐.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애가 질문을 했어. 선배, 공부가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 공부가 잘 안 될 땐 밖에 나가서 쉬고 뭐 산책도 하고 이렇게 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했어요. 걔 별명이 소였거든. 그래서 내가 쟤 봐. 코에 이거 있을 거야. 코 이거 콧줄에 있을 거야. 내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었거든. 나 고3 때 쓰여 있었던 책상에 쓰여 있었던 멘트 기억나. 독서실 책상에 딱 이렇게 쓰여 있었어. 하기 싫을 때 하는 공부가 보약이다.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어. 유난히 공부가 잘 되는 필탄 날. 그땐 누구나 공부를 해. 근데 진짜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다고. 아씨 오늘 말렸는데, 망했는데. 그런 날 나가려고 아씨 하고 책상을 딱 보면 하기 싫을 때 하는 공부가 보약에다가 쓰여 있어. 그러면 에이 이게 내 성적을 올려주겠지. 그래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참고 한 이 공부가 결국 내 성적을 올려줄 거야 라고 나는 막판에 좀 힘을 냈던 것 같아. 공부하다가 너무 하기 싫으면 딱 이 말 써놔 책상 위에. 공부하다가 딱 놀려고 딱 거기다 놓으면 그래 10분만 하고 쉬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읽어볼래? 읽어주세요. 시작. 선생님은 인강을 하고 있잖아. 난 인강 듣는 애들한테도 얘기해. 얘들아 인강이 네 성적을 올려주진 않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해야 들어. 나 오늘 아까도 띄워줬잖아. 생각해봐. 뒤에 뭐 나와야 돼? 어떤 거 생각해야 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공부해야 돼. 선생님은 안다. 내가 설명회를 가잖아. 그러면 애들이 눈이 막 반짝여. 반짝반짝. 근데 저거 해야지. 이건 해봐야겠다. 막 생각해. 근데 이 교실을 나가면서 잊어버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해. 이런 친구도 있어. 뭐 하는 거야? 한기로 제일 심한 친구 있어. 뭐 듣지도 않아. 뭐 어쩌겠어 본인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성적 올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꼭 얘기해줘. 네가 잘한 거지. 당연하지. 자기가 잘했으니까 오른 거야. 선생님은 말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남아있는 121일 동안 네가 머리에 박아야 되는 말이야. 됐니? 읽어볼래? 꼭 머리와 마음에 담아줘 얘들아. 읽어주세요. 시작. 꼭 생각해. 근데 누가 널 허언증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능 제일 잘 볼 건데 얘기하면 공부나 하고 그 말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고3 때 그랬거든. 친구 수십 원 썼었는데 울컥해. 걔가 거기를 쓴다고? 합격한 것도 아니야. 그냥 원서를 쓰기만 해도 나랑 친한 친구인데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그 아이를, 또 합격이다, 온전하게 그 아이를 축하하지 못하는 아주 요만큼의 마음이 있다고.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야. 2학기 때부터는 나의 멘탈이 흔들릴 일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입시는 피부에 와닿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저 멘트들을 생각하세요. 옆에 보지 말고 내 인생만 봐. 제자가 마지막 제자 이야기인데 몇 년 전 제자야. 근데 걔가 아직도 기억나. 왜냐면 수능 다음 날 전화가 왔어. 울면서. 걔가 울어. 왜? 어떻게 봤는데? 막 울면서 쌤 98점이에요. 근데 걔가 왜 울었는지 알아? 전년도 수능이 재수생이었는데 전년도 수능 국어 6등급이었거든. 눈물이 날만 하지?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해. 내가 걔가 언제 전화했다 그랬어? 수능? 다음 날. 그래서 내가 근데 너 왜 어제 연락 안 했어? 이 말 때문에 내가 걔를 잊을 수가 없어. 걔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하루라도 맘 편히 자고 싶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하루라도 결과가 어떻게 됐던지 맘 편히 자고 싶었대. 그 말에 너무 찡한 거야. 근데 다음 날 어쨌든 뭐 논술도 봐야 되고 입시를 해야 되니까 자기 몇 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치동에 논술학원 가는 길에 버스에서 채점을 한 거야. 내 집 98점인 거 보고 엄마한테보다 나한테 먼저 전화했대. 너무 울컥해서 나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올해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그래서 아까 타라라라라라라 7, 8, 9, 10, 11월에 일어날 일을 표로 보여줬잖아. 너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질 거야. 선생님 친구들 아직도 얘기한다? 나 고3 때 그렇게 할걸. 나 고3 때 그랬잖아. 나 수능 때 그랬잖아. 그 얘기 아직도 해. 너무 웃기지? 아마 내가 가장 뜨겁게 살았던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학교 오면서 너무 설렜거든.
막 나 고3 때 생각나고 막 교실 그 막 쓰여 있었던 멘트들 막 친구들이랑 돌아다녔던 그 복도 막 이런 게 다 생각나는 거야. 요즘도 거기서 수업하나? 그 대리석 이거 있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거. 요즘 거기 수업 안 하니? 나 3학년 1반 거기 있었거든. 대리석. 아직도 기억나. 뭐 한다고? 학교 공사하고 있어서 맞아. 그래서 이거 있는 그 3학년 1반 교실에서 지금 생각하면 미쳤는데 만우절날 12시가 되면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그 1, 2 이렇게 반들 선임이랑 다 약속해가지고 반장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도 전부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고 막 그랬던. 고등학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골 때렸는데 너무 재밌었거든. 난 학교가 참 좋았어. 너가 10년? 20년이 지나서 삼성역으로 떠올렸을 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나의 20살, 나의 가장 빛나는 20살에 삼성여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나요? 네, 다행입니다. 교실 나가면서 여러분이 121일 동안 그리고 아까 비어 있었던 8월을 열심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질 만해요?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 보내주신 우리 김민정 선생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 잠깐 갖고 선생님도 멀리 가셔야 되니까 단체